저는 올해 61예요. 이 나이가 되면요. 많은 걸 내려놨다 싶으면서도 딱 하나 마음이 안 놓이는 게 있어요. 바로 며느리와의 사이죠. 우리 아들이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어색하겠지 싶었죠. 사실 우리 집도 뭐 그리 따뜻한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말수가 없고 저도 감정 표현에 서툰 편이라. 근데요, 그 애가 시댁만 오면 꼭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인사만 겨우 하고 바로 방으로 쏙. 한두 번은 이해했어요. 낯설고 피곤하겠거니 했죠. 근데 명절에도 제사에도 그냥 내내 방 안에만 있더라고요. 밥 차려도 안 먹고 같이 앉아도 말이 없고요. 제가 물어도 대답이 짧아요. 밥은 좀 먹었니? 네. 몸은 괜찮아? 네. 딱 거기까지예요. 참 희한했어요. 우리도 며느리 얻었으면 밥상머리도 북적이고 웃음소리도 들릴 줄 알았는데 정적만 흐르더라고요. 그 정적이 갈수록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는 말 안 했어요. 아들에게도 남편에게도 혼자 끙끙 앓았죠. 왜 나한텐 마음을 안 여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어느 명절이었어요. 추석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전 부치고 국 끓이고 혼자 부엌에서 정신없이 움직였는데 며느리는 점심 지나서야 방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휴대폰만 보면서 말없이 앉더니 숟가락 한 번 들고 몇 숟갈 뜨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날 뭔가 안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서 말했죠. 너 왜 그러니? 여기가 낯설어? 아니면 내가 싫어? 그 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뱉어버렸어요. 여긴 내 집 아니니? 왜 이렇게까지 벽을 치니?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며느리는 울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그날 밤 나를 따로 불러 말했어요. 엄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울던 그날 밤 아들이 제게 했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가만히 좀 계세요. 그 말 속에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왜 며느리가 우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었어요. 그저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아들 방에 불 꺼진 걸 확인하고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댁에 와서 방에만 있는 며느리, 그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다고.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이 된 걸까? 며칠이 지나고 그 일은 아무렇지 않게 덮여지는 듯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서울로 돌아갔고 남편은 늘 그렇듯 무심했고 저는 또 그 정적 속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제 안에 뭐가 하나 생겼어요. 말 못할 벽이요. 며느리와도 아들과도 심지어 제 자신과도 소통이 안 되는 듯한 벽. 그 벽은요, 생각보다 금방 두꺼워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오기 전부터 저는 괜히 긴장하고 오면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요즘 왜 안 내려오냐? 순간 제가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넘겼어요. 바쁘겠지 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시댁에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기일에도 얼굴 한 번 안 비치더라고요. 아들은 혼자 왔고 그조차도 서둘러 밥만 먹고는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워요.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식구가, 며느리라는 존재가.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젠 그 낯설마저 그리워요. 내가 너무 성급했을까요? 그냥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먼저 다가가 물어봤어야 했을까요? 왜 그러니? 가 아니라 힘들지? 내 마음도 그렇더라라고.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우리 가족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말하지 못한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 벽을 만들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가 시댁의 발길을 끄는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그 흔한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죠. 처음엔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요즘 이는 잘 지내니? 그랬더니 대답이 참 간단했어요. 바빠요. 딱 한마디. 그 뒤로는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물어봤자 돌아오는 건 마음만 더 서운해지는 답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 집에 며느리가 오지 않는 이유를. 명절이 끝나고 이웃집에서 묻더라고요. 며느리는 언제 내려가요? 그 질문이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아휴, 요즘은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요. 속으로는요. 내가 그 애를 쫓아낸 건 아닐까? 내가 그날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자책이 점점 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 애한텐 미안하면서도 섭섭함이 지워지질 않았어요. 정말 한 번쯤은 먼저 다가와서 말해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어머니, 제가 불편하셨죠? 죄송해요. 그 말 한마디만 있었어도 내 마음은 이렇게까지 멍들지 않았을 거예요. 며느리는 왜 그 방에서만 모든 걸 해결하려 했을까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조용히 혼자 마음의 벽을 쌓았을까요? 그 애는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벽이었죠. 그리고 그 벽은 지금 이렇게까지 높아졌어요. 내가 다시는 넘지 못할 만큼 저는 그저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마음이 이렇게 외롭고 고된 일일 줄 정말 몰랐어요. 그해 겨울 눈이 많이 왔던 날이었어요. 서울엔 눈이 잘 안 온다던데 우리 시골집엔 허리까지 쌓였죠. 혼자 눈을 치우다가 문득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 전화를 걸었어요. 눈 많이 왔어. 괜찮니? 그랬더니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엄마, 저희 이혼했어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벽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혼 사유는 묻지 않았어요. 사실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왠지 제 탓일까봐. 그 애가 나 때문에 힘들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아들이 혼자 내려왔어요. 밥을 먹다가 그의 얘기가 나왔죠. 엄마, 이랑은 그냥 서로 너무 달랐어요. 그 애 엄마한테 많이 미안했대요. 그 말에 울컥했어요. 왜 직접 듣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끝나버린 걸까? 가족이 되기 위해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 남보다도 더 멀어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아들 결혼식 날 신부가 활짝 웃던 그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어요. 그때 그 미소가 왜 그리 낯설게 느껴지는지, 며느리는 그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 편들어주길, 누군가 말 걸어주길 바랐을지도 모르죠. 그걸 몰라준 내가 결국 그 아이를 등 돌리게 만든 건 아닐까요? 이혼이라는 단어 하나가 우리 가족의 균열을 완전히 갈라놓았어요. 이혼이라는 말을 들은 후로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방에서 조용히 있던 그 모습, 식탁에 앉아 무표정하던 그 눈빛,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건 물에도 무관심도 아닌 그저 외로움이었더라고요. 그 애가 혼자였구나. 시댁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하루 종일 숨 죽이며 있었던 거였어요. 그게 서운하다고 내가 먼저 다그쳤던 그날이 지금은 참 후회스럽고 미안해요. 며느리는 우리 가족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아무도 가족처럼 대해주지 않았던 거였어요. 말로만 우리 식구라고 하면서 정작 따뜻한 말 한마디, 눈 마주치는 진심 한 번 없었던 게
나였다는 걸 알게 됐죠. 그날 이후 저는 편지를 써봤어요. 보낼 곳도 없는데 그냥 종이에 마음을 적었어요. 아, 그땐 미안했어. 내가 시댁에서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왜 그 방에만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너무 늦게 깨달아서 정말 미안해. 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으로 내가 진짜로 잘못한 게 뭔지,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이고 싶었는지를 마주했어요. 며느리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나는 시끄러운 사람이었어요. 나는 어색함을 못 견디고, 그 애는 침묵으로 방어했죠. 결국 그 어긋남이 이별이라는 결말을 만들어버렸네요.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겠죠. 그 애도, 그 애가 나를 가족이라 믿으려 했던 시간들도. 하지만 언젠가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난 꼭 웃으며 인사할 거예요. 잘 지내지?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그 한마디만이라도 그의 마음속 상처를 조금은 덜어줄 수 있다면. 그날 이후로는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그 누구도 며느리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그러다 문득 며느리가 좋아했던 봄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처음 내려왔던 봄, 마당 한편에 서 있던 벚나무를 보며 와, 시골은 진짜 공기부터 다르네요. 하며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참 순하고 해맑은 아이였죠. 도시에서 자라 시골이 낯설었을 텐데 괜히 억지로 웃으려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해봄, 그 애가 앉았던 마당 의자에 앉아 혼자 오래도록 하늘을 봤습니다. 나도 잘해보고 싶었는데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었죠. 이따금씩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며느리가 없으니 집이 조용하니 좋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합니다. 예, 뭐 조용하긴 하죠.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담긴 외로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잘 지내고 있을까요? 혹시 나처럼 가끔씩 그 시절을 떠올리며 후회하는 날이 있을까요? 시간은 흐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 속에 남은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 머뭅니다. 미안함도 아쉬움도 그리고 말하지 못한 진심도. 그래서 요즘은요, 혼잣말이라도 자주 합니다. 아, 네가 힘들었단 걸. 그땐 정말 몰랐어.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늦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그 말이 닿을 수 없다 해도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마음으로 전하는 일뿐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그 애의 흔적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 놓여있던 작은 쿠션, 며느리가 두고 간 머리끈 하나, 이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그 방은 지금 창고처럼 쓰고 있습니다. 한때 며느리가 지내던 그곳이 지금은 계절 이불이나 낡은 책상으로 채워져 있죠. 하지만 문을 열 때마다 묘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애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거든요. 사실 그 방 안에서 그 애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잘못 왔나? 여기서 나 혼자 뭘 하고 있나? 혹시 그런 마음으로 버텼던 건 아닐까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저도 참 외로웠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심지어 남편과도 서로 마음을 꺼내지 않았던 집. 그러니 그 애가 마음 둘 곳이 없었던 게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저 시댁 식구니까 이해해주겠지, 말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깊은 오해가 생긴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그 애가 평안하길 바라게 됩니다. 누군가와 다시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든 아니면 혼자 살아가고 있든 그 삶이 평온하길 진심으로 빕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먼 훗날이라도 그 애와 마주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어. 말이 서툴러서 마음을 몰라줘서 정말 미안했어. 말이라는 건 가끔 늦게라도 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 애가 떠난 뒤로 집안은 평온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조용했고 식탁도 차분했죠. 하지만요, 그건 평온이 아니라 공허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소리가 없고 갈등도 없지만 사람의 온기 또한 사라진 공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있던 때는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도 했고 말 한마디에 상처도 받았지만 적어도 사람 냄새는 있었어요. 이제는 그냥 벽만 남은 느낌입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는 잘 지내? 그랬더니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잘 지내요.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하지 말라는데 왜 더 걱정이 될까요? 아들이 그녀를 여전히 마음에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련 없이 놓아버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어요. 그 애를 원망하는 마음은 아들의 얼굴에서도 제 마음에서도 이젠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이란 사실 아주 작은 오해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 작은 틈을 방치하면 이렇게 큰 이별로 이어진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람 마음은 기다려주고 들어줘야 합니다. 그 애도 저도 누군가 먼저 손 내밀기를 기다렸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끝내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외면했고 거리만 벌어졌죠. 그래서 요즘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 조금 더 다정하고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속 벽을 허물기 위해 먼저 두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런 후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거든요. 며느리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그날 방 안에서 터졌던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여긴 내 집 아니니? 그 이후로 우리는 단 한 번도 서로에게 말을 건네지 못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가슴이 저릿할 정도입니다. 그 애는 아마 그 순간 이 집은 진짜 내 자리가 아니구나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말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단 한마디로 사람을 붙잡을 수도 있고 등 돌리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괜히 상처 주지 않을까, 괜히 또 내 말로 누군가를 멀어지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죠. 아끼는 것과 외면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걸요.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표현하는 법을 그때 배웠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모임에서 한 젊은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댁이 무서워요. 뭘 해도 눈치 보이고 차라리 안 가는 게 편해요. 그 말이 어쩌면 그 애의 속마음과 똑같았을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거든요.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들이 하나둘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다시 찾아올 일은 없겠지만 가끔 상상해 봅니다. 그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웃는 모습을요. 물론 현실은 다르지만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놓친 인연을 마음으로 껴안으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 애에게 다시 말할 수 있다면 이번엔 꼭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땐 내가 미안했어. 내가 나한테 다가오길 기다리기만 했지. 나는 한 발짝도 가지 않았더라. 지금이라도 그 진심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가족과 식탁에 앉을 땐 말보다 마음을 먼저 내보이려 합니다. 며느리와 있었던 시간은 짧았지만
제게 많은 걸 남겼습니다. 그 애는 제게 가족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가가는 것임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때로 침묵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더 빨리 아물 수 있다는 것도요. 요즘은 혼잣말을 자주 합니다. 아, 잘 지내지? 지금쯤은 마음 편한 곳에서 웃고 있으면 좋겠어. 그 말이 공중에 맴돌 뿐이지만 그래도 매일 해줍니다. 그 애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했던 후회를 잊지 않도록요. 아들은 아직 혼자입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도 이번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두 팔 벌려 맞아줄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며느리와 있었던 갈등은 누가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몰랐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피 한 방울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부딪히고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쌓아가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상처보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따뜻함이 더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그의 평안을 마음속으로 빕니다. 조용히 진심으로 가족이란 늘 함께 있어서 편한 사람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주는 사이에서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말보다는 마음을 먼저 내보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소중한 사람에게 한마디 전해보세요. 괜찮아. 그땐 나도 서툴렀어. 미안해.